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ETF거든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에서 ETF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강재훈 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네. 김찬영 상무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이렇게 에이스를 네네.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ETF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뽑아주신 ETF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쪽 얘기가 되는데, 작년 한 해 베트남 증시 어땠는지 먼저 좀 정리를 해보고 저희가 넘어가 볼까 해요. 작년은 사실 한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대부분의 증시들이 이제 뭐 연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미국 연준의 강력한 긴축 기조, 뭐 이런 여러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증시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시간을 좀 보냈었습니다. 베트남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 지수가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게 있어요. 이게 VN30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이 VN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 1월에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고요. 다만 그 이후에 뭐 다양한 대내외 악재가 좀 나오면서 지수가 이제 하락을 계속 지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연초 대비해서 한 해 동안 베트남 증시는 한 33% 정도 하락을 한 상황이었어요. 작년 연초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베트남 정부가 조금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좀 발표를 했었고요. 동시에 이제 코로나 리오프닝, 그런 코로나에 대한 각종 규제를 좀 방역 조건들을 좀 완화했었어요. 그래서 대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증시 자체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정부 규제가 좀 강화가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회사채 발행하는 이 규정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기업들이 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모은 자금으로 이제 부동산 개발하곤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좀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회사채 발행이 좀 취소가 되는 상황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좀 얼어붙는 그런 상황을 작년에 베트남에서 좀 발견이 되었고요. 또 하반기에는 더 큰 악재가 있었어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베트남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시중 유동성이 흡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베트남 증시에서 좀 순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의 하방 압력을 추가적으로 가하는 그런 좀 반복적인 악재가 작년에 발생했었습니다.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작년에 베트남만 힘든 게 아니었었고 전체적으로 다 힘든 시기였었는데, 또 그 안에서 베트남 증시만이 가지고 있었던 악재들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는 이제 조금 상황이 달라질 거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베트남 증시를 좀 유망하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네. 앞서 다양한 악재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 시장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악재가 해소되는, 그동안 강화되었던 그 회사채 관련 규정들이 있었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좀 많이 짓누르면서 규제 도입 시점이나 어떤 강도를 좀 완화시키는 그러한 방안들이 현재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재무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관련 TF를 구성을 하고, 이러한 규제가 실제로 베트남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충격을 줄 것이냐에 대한 좀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말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채 만기 상환이 이제 도래를 하는데, 실제로 작년 말에 만기가 돌아왔던 회사채들 원금 상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우려가 과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그런 인식이 퍼졌었고, 그래서 올해 1분기부터 도래하는 만기들도 만기 연장을 정부에서 좀 인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실제로 만기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또 한국도 굉장히 비슷했어요, 작년에. 특히 이제 작년에 레고랜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퍼졌었는데, 그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부동산 PF발 이제 자금 경색 우려가 커졌고, 그래서 국내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유동성 이슈가 좀 많이 불거졌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많이 지원을 해줬었죠. 뭐 체험 펀드를 조성을 했다든지 아니면 각종 규제를 좀 완화해주면서 자금 경색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스탠스를 보였기 때문에 베트남도 작년에 한국과 굉장히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호재로는 이제 유동성 증가에 대한 부분인데, 특히 은행의 어떤 신용 증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은행들의 대출 한도 증가율을 좀 상향 조정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난 2008년, 9년 이 금융위기 때 다소 뼈아픈 좀 기억을 갖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은행권의 대출 항도가 이제 크게 상향이 됐고, 그다음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제 그 대출금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던, 뭐 한국도 비슷했지만 베트남은 더욱더 큰 충격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베트남 중앙은행이 개별 은행들의 대출 증가율에 상한선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 이상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실시를 해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14% 정도 대출을 증가시키도록 상한선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14% 이내에서 대출을 증가시킬 수 있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에서 2%포인트 정도 그 증가율이 상향 조정되었어요. 그래서 한 15에서 16% 정도 대출이 올해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렇게 증가한 대출은 결국 기업들의 어떤 활동에 긍정적인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증시에도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보면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호재는 공공투자액인데요. 베트남 정부는 매년 우리가 공공기관으로서 어느 정도의 자금을 민간에 투입할 것이냐라는 걸 결정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계획되어 있는 공공투자 금액이 원화 기준으로 보면 한 39조 원 정도 됩니다. 작년보다는 한 25% 정도 늘어난 수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지출에 대한 기대가 현재 깔려 있는데, 작년에 한 해 동안 지출된 금액이 한 25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다 쓰지 못하고 남은 금액이 한 4.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2월 돼서 올해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39조 원에 2월 된 4.4조 원을 합치면 대략 한 43조 원 정도가 올 한 해 공공지출로 집행이 될 예정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권의 대출 증가, 그리고 공공 측면에서의 투자 증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좀 유동성이 올해 베트남 내에서는 좀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 증시를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베트남 증시 하면은 솔직히 조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생소하기도 하거든요. 직접 투자가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베트남 주식 투자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베트남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은 방금 말씀하셨던 직접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간접 투자가 있는데, 직접 투자는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 베트남 기업들의 개별 종목들을 다 이제 분석을 하시고 전망까지 하셔서 종목을 선정하셔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또 거래가 제한되는 종목이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직접 그 베트남 동화로 또 환전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또 번거로운 절차가 많아서, 사실상 베트남 같은 이머징 국가에 투자하실 때는 간접적인 투자를 더 많이 활용을 하세요. 특히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ETF로 투자를 하는 방식을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적은 비용으로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ETF의 장점을 고스란히 취하실 수 있는 어떤 투자 방식이고요. 저희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현재 운용을 하고 있는 에이스 베트남 VN30 ETF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ETF는 국내에 상장된 베트남 주식 ETF 최초이자 유일한 ETF고요. 그 전에 이제 에이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아서 먼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에이스는 작년 10월에 한국투자신탁운용이 기존의 킨덱스라는 ETF 브랜드에서 좀 리브랜딩을 발표를 한 그 새로운 ETF 브랜드고요. ACE라는 거는 A Client Expert 아니면 Accelerate Client Experience라는 어떤 고객 측면에서 상품을 개발하고 고객의 투자 경험을 향상시키자라는 어떤 회사의 의지가 담겨진 브랜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ETF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이제 베트남 호치민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이제 VN30이라는 지수와 연동이 돼서 그 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패시브 ETF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한국에도 뭐 코스피, 코스닥 같은 증시가 나눠져 있듯이 베트남에도 대형주가 상장되어 있는 호치민 거래소가 있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상장되어 있는 하노이 거래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ETF는 그 중에서 대형주가 상장되어 있는 호치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도 이제 시장 대표성이 좀 강한 대형주 30개 종목만 추려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비해서 좀 변동성은 다소 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ETF는 국내 증시에 상장이 돼서 굉장히 좀 사고 팔기 편하게 거래가 되는 ETF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그 VN30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추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국내 증권사 몇몇 곳들과 장외 파생 상품 계약을 맺고서 이제 운용을 하는 이제 파생형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이제 원화로 투자를 하시는데 해당 ETF가 투자하는 지역은 동화니까 그 원화와 동화 간의 환해진을 실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원화 대비 동화가 강세로 간다면 지수의 움직임과 별도로 또 환차익도 보실 수가 있고, 반대로 또 동화가 원화 대비 약세로 가면 환차 손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에 대한 부분은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사실 베트남 증시에 대한 좀 기대감이 조금씩 좀 살아났었고요. 그래서 이 ETF의 전체 순자산 총액도 작년 초반에는 한 1,000억대였다가 이제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한 2,300억 원을 좀 넘어설 정도로 시장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편입니다. 투자자분들이 검색하기 편하게 풀네임 ETF 얘기해 주시죠. 네, 에이스 베트남 VN30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베트남 VN30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많은 분들이 베트남 쪽은 좀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올해 이제 이쪽 시장이 워낙 또 유망해 보인다고 하고, 그리고 또 한국투자신탁운용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또 잘 살린 ETF니까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잘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편은 베트남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고요. 2편에서는 더 좋은 ETF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